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또 오늘 공경에 빠뜨리셨네요. 내가 이래서 남의 거 함부로 안 집어먹는데. 네, 오늘 사실 지한 스님께서 이제 법문하시는 주였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법문했기 때문에. 근데 네, 지한 스님께서 이제 급박한 부대 일로 오늘 갑자기 어제죠. 네,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이제 제가 부랴부랴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 안 되는 사람은 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카메라가 있네요. 네, 딴 거 하나 없이 제안을 딱 세워놨는데 막 심장이 뛰어요. 혹시 이것도 막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반이 유튜브에서 나 봤대요. 나 법문하는 거 보고 엄청 웃었대요. 인터넷에 이렇게 막 얼굴 팔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찍는 건 좋은데 올리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네. 뭐 본의 아니게 네, 두 번째. 그렇죠. 뭐 얼굴 팔던 사람이 쭉 팔아야죠. 네. 네, 오늘 네. 갑자기 이렇게 막 어색해지네요. 여튼 먼저 추석 인사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추석 당일에는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다수를 못 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이제 뭐 고향집에 가시던지 아니면 이제 누가 손님이 오실 나이가 되셨죠? 옛날엔 주로 이동을 하셨는데 이제 집으로 누가 올 나이가 되셨죠? 네. 그래가지고는 추석 때 많이 못 뵐 것 같아서 미리 추석 인사 드립니다. 예. 메리 추석. 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회장님께서도 소소하게 말씀드리시겠자면요. 예, 보시면 예, 합동 차례단이 이제 벌써 이제 구축돼서요.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예, 저번 저희가 구정 때 그 합동 차례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접수가 당일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시는 분에 대한 음식 조절을 못했어요.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00인분 준비했는데 150분 나갔거든요. 우여곡절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니까 70인분 정도 남더라고요. 네, 이틀 내내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50인분 남았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50인분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뭔가 버릴 때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들죠. 왜 이것은 내가 번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시은으로 얻어진 건데 내가 또 부처님의 시은을 또 함부로 살면서 좀 잘못 썼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출 수 있도록 좀 오늘부터 내일부터 내일까지 모레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합동 차례 함께 하실 분들, 꼭 함께 하지 않더라도 위패를 올려주실 분들은 좀 같이 동참해 주셔서요. 예, 따뜻한 추석 보낼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네, 합동 차례 꼭 회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거사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체육대회 있습니다. 회주스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요. 전반기에 재등행렬, 후반기에 체육대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반기 때 재등행렬 얼마나 여법하게 잘했습니까? 약 1,500여 명이 이상 참석해서 아마 우리 과거에 S사에 근무할 때 S사에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걸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본인이 처음 재등행렬을 해본 이후로 이렇게 많은 인파는 처음 봤다. 이렇게 됐지만 사람들의 힘이 모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봤느냐 라고 하시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는 내가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저걸 스님이 말씀하시면 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역시 리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님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스님 입으로 통해서 내가 듣다니 너무 민망하게 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름이 체육대회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야유회, 운동회 이렇게처럼 받아들이시는데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현선언 이전을 위한 결사 체육대회. 못 봐주시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예, 사람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 이전하는데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우리 거사님들 그리고 이 외에 수많은 보현행자들의 마음과 시간이 온전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반기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워낙 간사한지라 시간이 변하면서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잡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체육대회인 것입니다. 네. 체육대회 이름이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마음 체육대회. 네. 거기에 좀 더 붙일까요? 앞에 미사여구를 가로에 치고 요게 생략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현선언 이전을 위한 결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 앞에 한마음 앞에 그거까지가 가로로 빠져있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전에 해와셨던 체육대회 아니고요. 그동안에 하셨던 야유회 아니고 운동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보현행자끼리 하는 단합대회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내서 함께 해야 되는 결사 체육대회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시간이 안 되는데 안 되시죠. 현대인이 얼마나 바쁜데요. 하지만 시간은 내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죠. 꼭 시간을 만드셔서 잠깐이라도 너무 바쁘시면 잠깐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그 자리를 내 마음도 그 장소에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내란 얘기가 한 분밖에 안 나오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할 이야기는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은 날로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방법이 최고더라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혹시 이 노래 아시면 조용히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드시면 됩니다. 찍히는 거는 저만 찍히니까요. 뒤에 손 흔들어도 안 찍히실 겁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가 제목이 뭐냐면요, 안재욱이 부른 친구란 노래예요. 오늘 할 얘기가 바로 친구입니다. 절집안 용어로 하면 도반이라고 하죠. 네. 제가 생각하는 아저씨, 제가 생각하는 어른, 제가 생각하는 조금 격하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꼰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전 이건 것 같아요. 더 이상 친구를 사귈 수 없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 중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죠. 인간관계 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관계를 혈연, 그 중에 혈연 중에서도 부모 자식, 내 아들, 내 딸.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의 동반자, 내 와이프, 내 남편. 그리고
나와 시간을 보냈던, 나와 추억을 나누었던 친구, 나와 사회생활에서 만난 지인들, 그리고 나와 업무 관계에 있는 동료들. 우리는 서로의 많은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삽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애매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나이가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동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가족도 만들지요. 네. 그런데 친구를 만드는 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아지실수록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 친구는 아니에요. 동료지. 동료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내 상사와 내 부하 직원이라는 상하 관계로 이루어진 이름을 거기다 또 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사귀는 게 무서워지고, 정확하게 하면 그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쉽지 않으셨습니까? 네. 옆 동네 애들이랑 놀다가도 친구가 돼요. 옆 동네 애들이랑 건너 동네 애들이랑 싸우다가도 친구가 돼요. 아랫만 애들과 서리하면서도 친구가 됩니다. 거기에는 또 많은 것들이 사라지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유리함입니다. 유리함.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람을 만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을 따집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나이 같은 거 따지시잖아요. 쟤 몇 살이래? 어렸을 때 나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지금 사회처럼 고착화된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진짜 동네 친구 중에 앉아 계신 우리 거사님들보다 나이 많은 친구도 있고요. 반대로 어린 친구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굳이 따지자면 저보다 어린 친구 있지요. 이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에만 있는 묘한 관계. 바로 빠른이죠. 네. 빠른 애들 중에 4월달 인생인 애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랑 따지면 8개월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근데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근데 또 빠른 애들은 또 한 학년 밑에 애들이랑도 친구를 먹고 다녀요. 족보를 다 꼬는 얘네들이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얘랑 한 살 어린 애랑 또 친구가 돼요. 물론 거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요. 나이도 어느 순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이죠. 직업. 걔 뭐해? 조금 더 심각하게 물어보면 걔 얼마 벌어?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같이 앉아서 밥 먹었을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아마 직업을 여기다 명패를 붙이고 이름표를 붙이고 있으면 우리의 관계를 아마 의심할 거예요. 사람들이. 쟤네는 뭐 하는 애들이야? 다양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뭐 제가 가끔 법문때 많이 팔아먹는 우리 검사님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의 영원한 지갑인 우리 라면집 사장님도 있고요. 네, 그 중에 제가 탑 오브 더 탑이죠. 제일 이상하죠? 스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몇몇 사람들이 갇혀서 그 직업만 본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관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친구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밖에서 검사를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겠죠. 더군다나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제가 부대에 근무할 때 타종교 지휘관 만나면은 우리 지휘관도 나를 어려워하는데 나도 우리 지휘관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차라리 밖에서 부대에서 만나면은 조금 편해요. 내가 당신의 부하 직원이고 참모니까 참모처럼 행동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절에 오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군법사들끼리 하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절에 오면 사단장도 처사라고.
근데 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또. 막상 또 만나면은. 그래서 좀 불편해요. 이렇게 오시면 차를 대접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통차 같은 경우에는. 몇 잔씩 마시는데, 앉는 게, 이렇게 조복받지 못하거나 불편하신 분은 한 서너 잔 마시면 막 몸이 뒤틀리세요. 그럼 나는 이 비싼 차라 한 두 잔 더 우려먹어야 본전을 뽑는데, 아, 저 사람은 막 몸을 틀고 있어. 이걸 멈춰야 돼, 말아야 돼. 아시다시피 차는 석 잔, 넉 잔, 다섯 잔 맛이 다르잖아요. 이걸 느끼자고 앞에 그걸 먹고 있는 건데, 이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풀떼기 우려를 그냥 마시고 되게 그냥 맛도 모르시면서 앉아 계신 거야. 이때 막 되게 애매해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런 관계. 반대로 요즘 세상에 가장 또 사람을 측정하는 큰 기준이 돈이죠. 걔 얼마 번대. 저희 중학교 친구들 만나면 거의 밥값은 한 명이 계산해요. 우리 라면집 사장님께서 계산합니다. 네. 서울대학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라면집 하거든요. 근데 엄청 잘 돼요. 천안에 대학교가 한 6, 7군데 있잖아요. 그 대학교 앞에서 지금 4개, 4, 5점까지 연 나름 체인점 주예요. 네, 우리가 맨날 놀리거든요. 마지막 4, 5점은 퇴직하신 부모님을 열어드린 거라서, 야, 대단하다. 부모님도 갑과 을관계를 묶었구나, 니가 드디어. 폐륜이다. 부모님한테도, 직원 교육 시키냐. 안 시키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건데. 할 정도로 사실 잘 벌어요. 그 친구가 거의 다 계산을 합니다. 네, 그 친구가. 잘 버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얻어먹는 게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에 밥 먹다가 자연스럽게 우린 다 나가요, 식당 밖으로. 걔가 계산해요. 근데 만약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얻어먹었다면 난 아마 그 사람 눈 못 쳐다볼 것 같아요. 걔 부처님 뒤에 계신데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표현이 딱 맞거든요. 약호 잡힌다 그러죠? 네. 아마 걔한테 잡혀가지고는 걔가 아마 하란 대로 할 거예요. 네. 경찰이었으면 비리 경찰이었지. 다행히 스님이니까 낫지. 김영란법 이런 거 통과돼서 같이 아마 끌려갔을 거야, 걔한테. 경찰서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 옹호하자면 좀 고맙게 얻어먹어야 되는데 고마운 마음이 점점 퇴색되신 건 맞긴 해요. 그렇지만 이 관계가 꾸준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친구기 때문이에요. 사회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 얻어먹어요. 사실 가끔 우리 거사애나 거사분들이 가끔 이제 공양청 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공양하러 갈 때 사실 좀 마음이 좀 막 좋진 않아요. 사실 맛있는 거 사주시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막 이런 마음은 안 생겨요. 먹을 때도 사실 좀 살짝은 불편해요. 물론 우리 스님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네, 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이제 공양 받는 게 100% 편하진 않아요, 또. 아마 내가 얻어먹는데 3명 있을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좀 덜 드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걔예요. 내 친구인 걔. 네, 그리고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제 나이에 동갑에. 네, 충남대학교 기계과학과 정교수예요. 밖에서 만났으면은 그런 애들 위인전기나 다큐멘터리를 만났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제가 32인데 32에 대학 교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국립대학교에. 네. 그 정도 애들이 주로 막 이렇게 EBS 이런 데 나와가지고는 삶이란 이렇죠? 이렇게 살면 열심히 살면 이렇게 길이 보여. 이런 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학교 가자마자 충남대학교 그거 했대요. 학보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기획기사가 실렸대. 최연소 교수, 조모 교수. 우리가 맨날 놀리거든, 조 교수라고. 평생 정 교수 안 될 거라고. 조 교수님,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획기사가 나왔대. 그걸 또 올렸네? 밖에서 그런 사람 만났으면은 또 기가 눌렸겠죠.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저게 올라가가지고 뭐 좀 가리키나? 애들 불쌍한데 충남대학교 올려야 되지 않나? 쟤 이상하다. 쟤 학교 내가 어렸을 때 15년 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누구 앞에 뭘 가리킬 양반이 못 된다. 등록금이 싸다고 해 국립대학교 아무리 싸다고 해도 이렇게 막 써도 되냐 사람을. 이런 걸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편하네요. 그러면 이 아까 얘기한 거론한 내 친구들 날 보면 어떻겠어요? 절에 안 가고 싶대.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쭉 봤어요. 성장 과정을. 한 15년 이상 봤단 말이에요. 제가 지명 스님이 아니라 한승우일 때부터 인생을 다 봐온 아이들이에요. 네. 우리 승우가 스님이래. 내 친구들에게 제일 웃긴 농담이었을 거야 아마. 제가 처음 출가하고 제가 23세 출가했는데 지금 한 근 10년 됐죠. 근 10년간 제일 웃긴 얘기였을 거예요. 우리 내 친구들에게는. 야, 한승우가 스님이래. 불교는 확실히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애가 스님이 되지? 스님 막 뽑는 거 아니야? 막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친구들은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심중 안에는 그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를 하나 만드는 게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스님인 저로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도반을 하나 만드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출가해서 처음에는 좀 쉬웠어요. 근데 점점 1년 승납이 쌓으면서 점점 힘들더라고요. 이유를 딱 생각해보니까 하나예요. 나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유리한 걸 꼭 택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제가 23세 출가했다고 말씀드렸죠. 출가해서 처음 1, 2년 차 때는요, 도반을 사기가 쉬웠어요. 왜냐면은, 저희 집안은 이렇게 나이 차보다는 승납으로 나이를 세주는 게 통예거든요. 군대랑 똑같아요. 입대순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같은 해에 수계를 받은 사람들이 남자가 한 7, 80명 정도 됐는데요. 나이 차이가 저랑 최대 많이 나면은 그때 50세까지 들어왔으니까 27살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해인학원에 있을 때 우리 자차 1번이 48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냥 막내예요. 네. 그냥 막내니까 막내인 척으로 살면 됐어요. 근데 한 해 제 승납이 쌓이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2년차 때 다음에 기수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나이 많으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뭐 27살 또 차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나한테 유리한 걸로 계산해요. 내가 저희 집은 1년 출가 먼저 했다고. 참 나쁘죠? 근데 그렇게 돼요. 한 해 점점 갈수록 승납 위주로 가요. 왜냐면 내가 그게 유리하니까. 저는 이 조직에서 굉장히 빨리 출가한 사람이거든요. 근 10년 정도 빨리 했어요. 평균적으로 요즘에 기록을 보니까 32세 정도, 33살, 4살 정도가 평균 출가 나이더라고요. 아직도 안 왔어요. 저는 34 때면 저 10년 차거든요. 엄청 빠른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서열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유리한 쪽으로 자꾸 카드를 내요, 저 사람하고. 내가 누굽니다 우리가 명함 교환할 때 있잖아요. 명함을 교환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기수 몇 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조직 안에서 나를 소개할 때 그게 유리하니까.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봤는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 자차 1번 같은 경우는 진짜 아들뻘이거든요? 진짜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너만한 애가 있다고. 다행히 첫사랑에 성공 못했죠? 그래서 저만한 애는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든 사람한테 저 몇 개예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 당신보다 위니까 알아서
알아서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그러면 친구가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서열관계, 수직적으로 세워놨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위와 아래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는 그 친구들은 생각해본다 이렇게 만났어요. 수평관계에서. 네. 그냥 같이 매점 가서 어떻게든 햄버거 하나 먹어볼까. 저희 때 유행했던 게 그 포켓몬스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들어있는 빵이었어요. 그거 먹으면 이렇게 스티커가 한 장씩 나오는데 그걸 책상에 붙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몇 개를 붙이냐에 따라서 내 책상의 퀄리티가 달라졌거든요. 공부는 못해도 이 스티커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있는 스티커인데 너한테 없어. 그럼 내 친구한테는 줘요. 그런 스티커 갖다 모으던 사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검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하나도 얘는 안 어려워요. 기껏 해봤자 나한테 스티커 얻어가네 밖에 안 되거든, 얘는. 우리는 계속 수평이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근데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수평적이지 않아요. 내가 사장님이고, 내가 국장이고, 나 무슨 장이고, 나 어디서 일하고, 나 얼마 벌고, 이런 생각부터가 친구를 만들 수 없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노래 튼다고 진동을 바꿔놨더니 네, 벨이 울리는 사고가 일어났네요. 그게 되니까 친구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막상 그렇습니다. 이 종단 안에 도반이 많이 없어요, 저는. 지금은 더 힘들어졌어요. 제 나이와 똑같이 가자니, 네, 우리 같은 도반인 사람들이 되게 불쾌하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난 저 사람이 좋아서 그냥 같이 도반으로 했는데, 몇 년 차잖아. 네가 그렇게 터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족보를 꼬는 대표적인 사람이 된다고. 너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다 내려가는 거 아니냐고. 지켜야 될 건 지켜줘야지 않겠냐고.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만드는 게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온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같이 군법서를 인간했던 동기들밖에 도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도반이 시켜준다고. 도반이 많으면 많을수록 탁마할 기회가 많다고. 네. 제가 아마 제멋대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도반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어렸을 때 만든 친구들 말고 이 사회에서 만든 친구들은 정말 손에 꼽지 않으세요? 이 손가락이 과분할 정도로. 휴대폰을 열어보면 대반에 알죠? 저장 이름이 김사장. 아니면은 거래처 누구. 김 계장님.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친구는 그렇게 안 저장되어 있죠? 좀 무뚝뚝하지만 김 누구 이렇게 저장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애정있게 저장해주면 성 빼고 준현이 뭐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서운 거예요. 얘만 보면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하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보면은 그룹 저장 있죠?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그룹이 어디에 나눠져 있는지. 가족, 친구, 동료, 직장 동료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딱 거긴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이 사람과 가깝고 시간을 많이 보내도 이 이상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우리가 정해놓고 시작해요. 너는 우리 직장 동료까지. 너는 어디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마음을 먼저 재단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런 친구가 생길 턱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외로워.
당연히 외롭죠. 혼자 살았는데. 친구를 안 만들었으면 당연히 외롭죠. 네. 가사 혹시 아까 노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살아가는 그 여자가 떠났는데 내 옆에 있는 게 너다? 이런 가사였어요, 1절은. 2절은 소주 한잔 하는데 불현듯 생각하는 게 네 얼굴이야. 우리가 그래서 친구인가 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저보다 더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고착되셨을 거예요. 만드시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차선책이 무엇이냐? 지키세요, 있는 분이라도. 감정적으로,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몇십 년간 함께하던 친구의 우정을 잃지 마시고요. 있는 우정까지 잘 지키시 바랍니다. 친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가족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분들이 마음대로 예쁘게 커나가진 않잖아요. 가끔 속 썩일 때도 있고. 같이 사시는 분 장난 아니시죠? 네. 그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네. 아마 뒤에 우리 같이 앉아 계시는 보살님들은 100번 공감하실 거예요. 마음대로 정말 안 되시죠? 네. 근데 앞에 계신 분들 똑같이 생각하세요. 네. 그나마 나와 같이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연륜 있고 훨씬 더 많은 경험 있으시겠지만요. 오늘 이런 주제를 택한 이유는 어제 문득 법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외롭더라고요. 할 얘기도 없는데 뭐 하지? 근데 이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보니까 네, 휴대폰 열어서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친구가 없긴 없구나. 반성하는 의미로 만든 법문입니다. 네, 저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인간은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가 100년 살겠어요. 저 남은 세월이 100년 남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100년도 남았는데 친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걔네도 죽을 거 아니야. 나중 가면.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네. 조금 더 마음 열고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 법문은 좀 주제 넘지만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른이 되셨을 때부터 아마 친구가 멈췄을 거예요. 친구를 만드는 행위가. 네. 조금 더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고개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양옆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모양이 별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옷 스타일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걸 안 봐야 친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카메라 좀 어떻게